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 길병원 박구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심장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그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쭉 연속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간호사분들이 이제 간호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새로운 그런 기술들의 수술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신속거치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고 아마 말은 중환자실 근무하신 분들은 뭐 어느 병원에서도 많이 하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무봉합 대동맥 판막 치환술 또는 신속거치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속코치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말 그대로 신속코치니까 래피드 디플로이먼트 에어딕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슈처리스 무봉합 봉합 슈처가 없다 그래서 무봉합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보통 인공 판막은 왼쪽에 보이는 금속 판막이 있고요. 왼쪽에 되게 요즘은 이렇게 이제 하나 둘 판막점이 두 개인 바이커스피드 메카니컬 밸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회사별로 이게 이제 천차만별입니다만 하여튼 이 두 개 하나짜리보다는 두 개가 대세고 조직 판막은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의 조직 판막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대개 전에는 돼지의 대동맥 판막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콕 밸브라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의 심낭을 글루테랄데하이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그 보바인 페리카디알 소의 심낭 판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이제 왼쪽에 금속 판막은 보시다시피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긴 대신에 혈전이 잘 생겨서 혈전 방지약을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조직 판막은 이제 혈전의 위험은 적은 대신 소의 심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닳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15년 후에는 최소한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 특히 또 이제 신부전, 콩팥 부전으로 칼슘 침착이 많은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수명이 훨씬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신부전, 콩팥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조직 판막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 이제 협착이 왔을 때 또 이렇게 이제 석회화가 돼 있거나 퓨전 이 커미쇼 부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퓨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대동맥 판막 협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통상적으로 제거를 하고요. 이 대동맥 하나, 둘, 세 개 대동맥 판막점을 제거를 완전히 하고 그 남아 있는 애뉴루스 에다가 이렇게 실을 겁니다. 실을 다 건 다음에 그 실을 하나하나 아까 그 금속 판막이죠. 이거는 판막의 윤에다가 봉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내린 다음에 타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뭐 보통 10개, 20개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하고 뜨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네이티브 밸브에 그다음에 이 아티피셜 밸브 애뉴루스에 떠서 또 타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대동맥 판막 치환술 하나만 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심부전이 심하거나 마이트랄 밸브 또 관상동맥 이식술 같은 거를 할 때는 심장을 멈추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게 되죠. 지금 여기 심폐기를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무봉합 대동맥 판막입니다. 즉 신속거치. 그래서 회사별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A, B, C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B가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스타 에드워드사의 인투이티 밸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봉합을 하고 대동맥 판막 치환을 하는 경우는 이 윗부분만 있죠. 이렇게 윗부분만 있는데 이 애뉴루스 인공판막의 애뉴루스의 밑에 보면은 이렇게 펼쳐지는 치마 같은 구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무봉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무봉합에 사용되는 이 판막의 치마 부위 안에는 단단한 이제 철사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이걸 펼치게 되면은 쫙 이렇게 펴져가지고 좌심실 유출로 부위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지 않아도 판막이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무봉합 대동맥 판막이 이제 회사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기계 장치 설비 장치에다 하고 이게 이제 판막 디지즈 질병이 있는 대동맥 판막을 제거한 대동맥 판막에다가 뭐 10개 20개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한 3개 정도 뭐 안 떠도 되겠습니다만은 3개 정도 고정을 그래도 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다른 데는 전혀 봉합사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거를 펼치게 되면은 프레셔를 줘서 4.5기압이나 5기압 정도로 펼치게 되면 펼쳐진 상태로 걸쳐 있게 됩니다. 심장의 좌심실 유출로 부위에. 그래서 피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봉합이 없어도. 그래서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하고요. 복지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걸 보험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전에 심장 수술 이력이 있어서 심장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죠. 그다음에 대동맥 판막 수술 외에 다른 심장 수술 아까 말한 대로 승모 판막, 삼천 판막 또 관상동맥 이식술 같은 거를 병행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또는 뭐 석회화가 심하고 여러 가지 수술이 어려운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대동맥 무봉합 수술을 판막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봉합 무봉합 대동맥 판막을 펼치는 장치가 이 압력을 4.5기압 5기압으로 압력을 줘야 되는데 그 압력을 주는 연결 부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펼치기 전에 삽입을 한 다음에 압력을 넣고 이 풍선이 여기 보이죠? 아주 작지만 이 풍선이 4.5기압 5기압으로 펼쳐진 지 한 10초 정도 이렇게 있으면 펼쳐진 상태로 심장에 걸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봉합이 없어도 대동맥 판막이 고정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펼쳐진 이후의 대동맥 판막의 모습이고요. 봉합만 없다 뿐이지 무봉합 대동맥 판막 이식술도 결국은 봉합 대동맥 판막 이식술과 거의 똑같습니다. 판막은 똑같고 판막 하 구조만 판막 밑에 구조만 그렇게 이제 고정 장치가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저 유튜브 요새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무봉합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심장에 심폐기를 설치하고 디지즈 질환이 있는 대동맥 판막점 3개를 또 2개를 띄어내고 완전히 석회화되어 있거나 지저분한 대동맥 판막을 띄어내고 치환을 하는 반면에 그 대동맥 판막이 질환이 있는 대동맥 판막을 띄어내지 않고 대퇴동맥을 이용해서 시술로서 판막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훨씬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나이가 80세 이후에 또 심폐기를 돌리게 되면 절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마취나 수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탑이라고 그래서 트랜스카스타 에어릭 밸브 임플란테이션 탑이라고 부르는 시술로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보험이 이제 80세 이후거나 또 외과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험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판막의 이제 대동맥 판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김에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금속 판막인 경우에는 이 주로 와파린을 써야 되죠. 평생 라이프롱하게 와파린을 쓰거나 와파린을 쓰는데 와파린을 적게 쓰면 스럼보시스가 생기고 와파린을 많이 쓰면 출혈이 되죠. 특히 침을 맞거나 정형외과적으로 시술 주사를 맞거나 뭐 치아를 발치를 하거나 내시경을 하거나 다른 수술을 하거나 할 때 출혈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와파린의
그 용량을 INR 프로스롬빈 타임 와파린이 이제 비타민 K 디펜던트 팩터 27, 90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응고인자 2 프로스롬빈 타임을 측정을 하는데 병원마다 이제 나라마다 다른 그거를 평균화해서 INR 인터내셔널 노멀라이즈드 레이쇼라고 하는데 그거를 2에서 한 3.5 또는 4까지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은 출혈이 많이 되고 너무 피가 묽어졌다. 또 이 이하로 너무 줄어들게 되면은 피가 너무 되졌다. 그래서 스롬보시스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수명은 굉장히 긴 장점이 있죠. 조직판막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소의 심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석회화가 되고 카습이 웨어앤테어 현상에 의해서 닳아져 가지고 찢어지거나 뭐 굳어지거나 특히 신부전 투석 환자는 칼시피케이션이 훨씬 빨리 오기 때문에 10년, 15년이 아니라 뭐 2, 3년 만에도 이 판막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금속 판막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신 아까 말한 대로 와파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나 이 혈전의 위험이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수명이 단점이기 때문에 나이를 바이올로직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65세 이상이면 바이올로직 밸브를 갈아라. 근데 이제 65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이제 나이가 막 90세, 100세 시대인데 65세면 15년이면 80세거든요. 그래서 80세 때까지만 살고 그만 살아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80세까지 살면 충분하죠. 하지만은 본인이 80세가 되면은 아이고 더 살고 싶다.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65세 기준보다는 7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75세 70세에서 75세 사이는 환자분한테 충분히 금속 판막과 조직 판막의 이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본인이 선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하는 당연히 금속 판막으로 가야 되는데 금속 판막으로 가더라도 뭐 본인이 원하면 어떤 출혈 성향이 있다든지 임신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래서 나는 반드시 조직 판막을 하고 나중에 또 수술을 하겠다. 그러면은 65세 이하라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조직 판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조직 판막은 수명이 짧은 대신 스롬보 엠볼리즘이 와파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적다. 근데 금속 판막은 수명이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뭐 30년, 40년, 50년 영구적이고 그 대신 와파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스롬보 엠볼리즘 가능성이 높다. 와파린의 조절하기가 힘들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 대한 다음 사항 중 맞는 것을 모은 것은 환자가 고령일 경우에 조직 판막을 선호한다. 선호한다. 맞죠? 수술 후 출혈 등 와파린의 부작용이 예상될 경우 조직 판막을 선호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와파린의 부작용이 너무 내가 많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조직 판막으로 환자가 젊을 경우 금속 판막 그렇죠. 수명이 금속 판막이 훨씬 길기 때문에 임신을 해야 할 경우 금속 판막은 금기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신 초기에 첫 3개월만 와파린을 끊고 서브큐로 자기가 주사를 프락스파린 같은 거 헤파린 대용으로 이렇게 매일 맞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신 이제 중기나 후기에는 다시 와파린을 복용하고 제왕절개나 출산을 할 때만 또 3, 4일 이렇게 끊고 하면 되기 때문에 금속 판막이 꼭 금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거는. 자, 두 번째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내과에서 시술로서 대동맥 판막 치환을 하는데 대퇴동맥을 이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이 트랜스카테타로 대퇴동맥을 이용해서 이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하는 것을 탑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맞는 거는 주로 서브클라비안 아터리 쉐고라 동맥을 통해 접근한다. 쉐고라 동맥은 너무 작아서 안 됩니다. 대퇴동맥을 통해서 접근하는 답이 틀렸고요. 최근에 모든 연령의 환자에서 보험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80세 이상에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가능 보험이 됩니다. 대동맥 석회화를 제거한 후 실시한다. 수술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심장 판막 우리 저 흉부외과 의사들이 직접 들여다보고 판막 석회화를 제거한 후에 판막 치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퇴동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주로 국소 마취로 시행한다. 주로 전신 마취를 시행을 합니다. 환자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 판막으로, 당연히 조직 판막으로 해야지, 금속 판막은 이 풍선으로 타비를 할 수가 없죠.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조직 판막으로 실시한다. 그 다음에 타비에 대해서 또 나왔네요.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접근 혈관 어디로 접근할 것인가. 어디 답이 뭐죠? 가장 큰 피모럴 아터리, 대퇴부에 있는 피모럴 아터리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LV 에이펙스로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피모럴 아터리입니다. 그래서 LV 에이펙스로 하는 거는 좌심실 가슴을 열고 흉부외과 의사들이 LV 에이펙스로 하기도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 그러나 가장 흔한 거는 대퇴동맥 피모럴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신속거치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RDAVR 신속거치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종래에 시행해 왔던 AVR에 비해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당연히 수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속거치죠. 일명 슈처리스 AVR입니다. 무봉합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고도 부르죠. 봉합이 거의 없으니까요. 금속 판막 치환도 가능하다. 조직 판막으로만 가능합니다. RDAVR은 금속 판막 치환술에 비해 수명이 짧다. 조직 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짧죠. 맞습니다. 주로 다른 심장 수술이 합병되어 있거나 재수술 등으로 수술 시간이 길어질 때 보험이 인정이 되고,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니까요. 자, 일반적인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인공 판막은 조직 판막과 금속 판막으로 대별된다. 맞습니다. 조직 판막의 경우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이것도 맞죠. 금속 판막의 경우 와파린을 사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2023년 현재 항응고제로 와파린 대신 노악도 보험이 인정되고 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와파린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나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노악, 와파린 대신 노악입니다. 그러니까 와파린은 비타민 K 의존성, 노악은 난 비타민 K 의존성, 팩타 10A를 이니비션 하는 거고, 와파린은 2, 7, 9, 10을 이니비션 하는 거죠. 응고인자 중에. 그리고 금속 판막도 타비로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직 판막만 타비로 가능하다. 좀 말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